자, 이번 시간에는 다룰 내용은 이제 9장 성과 평가 그리고 10장의 개선 이제 요구 사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4장부터 8장까지가 실제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자 이제 그 운영된 결과를 가지고 자 우리 PDCA 사이클 쪽에서 자 이제 체크 액션 파트 쪽이 이제 9장 10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성과 평가 플랜 2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4장부터 해서 8장까지 부분을 일단 운영을 했으면 자 이제 체크 액션 파트 중에서 성과 평가가 가능해야겠죠. 자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자 거기 이제 일반 사항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중에 기본적인 규격의 목차 구조상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요 구조의 목차를 갖고 있어서 자 9.2.1항은 일반사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에 대해서 뭐 측정 대상도 필요하고 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에 대한 방법 등 그리고 측정 수행 시기라든가 결과의 분석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근 10년 동안 했던 게 스마트 공장에서 주로 하게 되는 IoT나 센서 또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뭐 MES라든가 SCM 등등등이 바로 이런 수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과 평가를 이런 수단들로 해서 자,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뭐 종이로 하든 아니면 이런 데이터로 보관을 하든 자,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들을 기준들을 제공해서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조직은 고객의 니즈 및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고객 인식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뭐 여기에는 하단에 비고에 나와 있듯이 뭐 설문조사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든 미팅이든 시장적인 모든 것들이 다 수단은 기업이 정해서 자 9.1.3의 분석 및 평가 조직은 모니터링 및 측정에 나온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뭐 제품의 적합성, 만족도, 효과, 실행, 효과, 성과, 필요성. 자, 여기는 이제 숫자화된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서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나왔던 용어 중에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점유율을 파악하려면 그 해당 시장 내의 동종 정보라든가 기업의 생산량, 뭐 판매량 이런 거를 통계 수치화해서 전체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점유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 단계에서 방침이나 목표 설정할 때 자 시장 점유율 뭐 10%에서 15% 상향 조정 뭐 대부분 매출을 올리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뭐 시장 점유율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목표가 설정될 때 근거로서 활용이 돼요. 자 이제 9.2 내부 심사. 사실 이제 9장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측정, 분석, 평가
요 항목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심사, 그리고 뒤에 나올 요 경영 검토. 요 두 가지가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를 그대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심사.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부 심사가 있으면 반대로 외부가 있겠죠? 자, 그럼 내부는 그 조직의 내부 직원들이 되겠죠? 자, 그럼 외부 심사는 자, 저희가 오늘 수강하고 있는 ISO 심사원들이 다 외부 심사 타인이 되겠죠? 우리가 그 ISO 심사를 3자 심사 부르는 이유가 자, 인증기관하고 그리고 심사원 그리고 심사를 받을 기업이 되겠죠. 자, 이래서 3자 심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심사 외에 저희가 요 내부 심사는 어떻게 그럼 되어 있냐? 자,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심사원 과정의 수료 과정인데, 자, 그럼 내부 심사는 똑같이 내부 심사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되겠죠? 직원을 임명해서 자, 그럼 이 직원을 임명할 땐 기준들이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ISO 심사교 듣듯이 자, 직원도 그에 대한 적격, 자격 요 용어가 나왔었죠. 자, 뭐 학력사항이든 기존에 요 유사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던 자, 적격을 갖춘 직원을 임명해서 요 인원이 심사원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인원이 저희처럼 뭐 외부의 ISO 심사원 과정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내부 심사원을 지정한 후에 요 내부 심사원이 자, 자기 조직, 즉 기업을 똑같이 심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내부 심사예요. 자, 근데 심사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이 되겠죠? 그 문서가 바로 ISO 뭐 9001은 뭐 14001 또는 45001 이 규격 요구 사항이 포함된 문서. 보통은 저희가 매뉴얼 절차서라고 부르죠. 자, 그 매뉴얼 절차서를 기준으로 내부 심사원이 기업을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내부 심사예요. 내부 심사를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ISO 심사할 때도 저기 심사 계획서 수립하고 심사 일정하고 심사원은 누구고 심사 시간대별로 현장 심사부터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 심사도 당연히 똑같이 돼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고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내부 심사.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로 내부 심사를 계획된 주기. 내부 심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 아니면 뭐 1년에 2번, 4번 분기 단위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거는 기업이 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품질 뭐 시스템 정착이라든가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사업 계획 목적을 잡았으면 뭐 1년에 4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매주, 매달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이거는 기업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음 상의 적합성 여부.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조직 자체 요구사항. 이게 이제 표준 요구사항들은 뭐냐면 바로 매뉴얼 절차서. 표준은 9001이 될 거고요. 조직의 자체 요구사항은 9001 외에 기업이 정한 뭐 절차나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뭐 주기 아까 나왔죠. 그리고 방법, 책임, 요구사항 등 보고를 포함하는 심사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뭐 그다음에 심사 프로그램은 관련 프로세스의 중요성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이전 심사 결과. 이 내용을 잘 읽다 보시면 자, ISO 심사랑 거의 똑같아요. 90% 이상이 똑같아요. 자, 그럼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는 거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저희가 그대로 내부 심사를 기업에게 설명하실 때는 ISO 심사 과정에 대한 걸 위주로 설명하시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공평성, 경영자의 보고, 적절한 시정 조치, 증거. 여기서 객관성, 공평성은 왜 중요하냐면 저희 ISO 심사원도 공정성과 객관성, 공평성, 자 이런 게 중요하고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제출 서식 중에 선언서를 써요. 자 그것처럼 내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 내부에 있는 직원을 선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이외에 이사 경영진 외에 뭐 품질 과장이 일단 내부 심사원이다. 자 직급상에 그 상위 담당자가 있겠죠. 선임들이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상무도 있고. 자 근데 이 내부 심사원은 자 그날 하루 뭐 이틀만큼은 자 심사원인 거예요. 우리 회사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한, 즉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자 내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임명을 받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직책에 따라서 자 심사를 할 때 객관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규격이 자 여기에도 코드 번호 KSQ ISO 190001112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KS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경영검토 사항을 넘어가기 전에 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내부심사 계획서를 수립하는 건데 자 양식은 기업마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증기관도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별로도 심사보고서, 심사계획서 이게 다 틀리듯이 자 내부심사 계획서도 기업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형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엑셀처럼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체 전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산화 시켜도 되는 거고요. 자, 그 수단은 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내부 심사 계획서라고 하면 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잡았던 그 기업의 조직 구조는 자, 관리부서 그리고 기술부서, 연구소, 보증부 총 4가지. 자, 그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 7월 달에 내부 심사 계획 일정을 잡았고 자, 여기 이 하단에 점선과 실선 같은 경우에는 실선은 자, 실행을 한 거예요. 자, 7월 달에 예정을 했고 그 주기에 맞춰서 7월 달에 1년에 한 번 내부 심사를 진행한 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관리부, 기술부, 연구소에 같은 7월 달에 내부 심사 계획서를 자, 이거는 보통 언제 배포하냐면 저희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당연히 배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심사 일정표를 정해야겠죠. 자, 심사 일정표에서
자, 7월 달에, 자, 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해서 심사원은 정세중 씨란 분이 대상 부서는 전 부서의 시작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기술부서, 그리고 관리부서, 기술연구소, 품질관리부서를 자, 시간 타임별로 해서 하루에 다 심사를 한 건데, 자, 나중에는 심사원은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심사원은 적격 요건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지정된 인원에 따라서 자, 어떤 것들을 볼 건지를 정하고, 자, 그러면 심사 계획과 일정표가 나왔으면, 자, 부적합을 봐야겠죠? 예, 자, 부적합 같은 경우에, 뭐, 심사 지적이나 부적합 보고서는 이건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ISO 요건 8.1정 항목에 따라서 대응은 생산부서, 그리고 관련 표준은 운영관리 절차서에 따라서 자, 중부적합, 경부적합 중에 경부적합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적합 내용을 기술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자, 원인, 이 부적합이 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보통 심사 시에는 부적합 내용까지만 제공을 해요. 자, 그럼 이 하단은 누가 하냐? 바로 이 생산팀장이 자, 내부 심사원에게 자,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주어진 기간 내에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그 해당되는 원인에 따른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여기 조치가 나오겠죠? 그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 이 조치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끔 지속적인 관리 대책까지 작성한 이후에 내부 심사원은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자, 적합하다 판단되면 그 경부적합은 조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 자, 두 번째는 부적합 같은 경우에 같은 8.1항인데, 자, 같은 생산부서예요. 설비관리 쪽에. 자, 설비관리에 대한 이상 유무, 그러니까 점검이라든가 계측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요까지 부적합이 나오고, 다시 생산팀장은 그 발생 원인과 그 발생 원인에 의한 부적합 조치를 한 이후에 앞으로 재발 방지가, 즉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만족.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부적합 사례를 이 안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결과 보고해야겠죠. 왜냐하면 내부 심사원은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날 심사 내용에 대해서 경부적합과 부적합 보고서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자, 이전 심사라는 건 그 이전 작년에 또 부적합 내부 심사 나왔겠죠. 자, 그걸 다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내부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내부 심사 관련된 거 이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양식은 더 다양해요. 자, 그 양식은 누가 정하냐? 기업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지금처럼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니면은 뭐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 ERP 쪽에서 내부 심사를 공유하고 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단을 바로 각자 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내부 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경영 검토, 경영 평가인데, 자, PDCA 중에서 액션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제 내부 심사까지 끝났으면 경영 검토, 경영 평가, 즉, 자, 여기 보면은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정렬성을 보장한 주기로 검토해라. 말이 어려운데 경영 검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표이사가 매년 내부 심사를 포함한 회사의 품질 방침과 목표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자원 관리를 통해서 목적 실현, 목표 실현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자,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이제 주로 어디에서 봤냐면 우리가 보통 연초에나 아니면은 그 전년도 뭐 말 12월쯤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잡죠. 자, 그 사업 계획 안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업계획서라고 작성하는 거에 대부분 내용은 회사 소개서 기준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안 맞는 건데, 자, 사업계획서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영검토 입력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전 검토, 아까 부적합에도 작년도 심사 사항을 일단 나왔었죠. 자, 그것처럼 품질 경영 시스템의 외부 이슈 상황, 우리 조직 상황 할 때 다뤘죠. 자, 그리고 효과성, 성과. 여기 보면은 피드백, 달성, 정도, 적합성, 부적합, 내부 심사죠. 모니터링 측정 결과, 심사, 외부 공급자 성과나, 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종합적인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조직이라는 기업 회사가 품질 경영 시스템, 나중에 환경이나 안전보건도 똑같듯이 자, 경영검토 사항에서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할 때 그 이전 거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다 사업계획서처럼 검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입력사항이 있고, 그러면 아까 입력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출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출력사항들. 출력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결론은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자, 내용상 뜯어보면 뭐냐면 경영검토를 했으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과 조치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선의 기회라든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변경, 필요성, 자원에 대한 필요성. 자, 이거는 당연히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것도 이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아까 내부 심사랑 비슷한 똑같은 업체인데, 자, 이제 경영검토 보고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딱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자, 기업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형태로 작성하는 회사도 있고, 또는 뭐 품질 쪽만 따로 빼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이거는 기업에 따라서 수단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샘플들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을 표준화해서 만들었던 거라, 자, 요걸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목차가 나오겠죠. 자, 목차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이전 경영검토의 조치, 그리고 대표 지시사항이라든가 내부 이슈사항, 품질 실적 목표라든가 환경 목표, 세분 목표, 부적합. 자, 요게 내용상 따져보면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으로. 자, 그래서 내용상 뜯어보면 대표이사 지시사항이 나오겠죠? 뭐 작업자의 자주검사라든가 뭐 교육훈련, 원부자재, 환경법규, 환경의식 뭐 이런 내용들이 자, 올해 년도 대표이사의 요구사항들이에요. 중점사항들. 자, 그러면 지시사항이 내려왔으면 회사라는 조직은 당연히 일을 해야겠죠. 자, 그에 따라서 각 부서나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자, 최종 목적을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외부 이슈 상황 분석. 자, 이 부분은 저희 그 지난번에 조직 상황을 할 때 내 외부 이슈 사항 또는 뭐 우리 협력업체든 이해관계자
자, 스왓 분석은 경영 쪽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보통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내외부 외부 환경, 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환경 중에 내부 강점 약점 사항들을 보면 뭐 국내 업체에 대한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게 일단 그 상황에서 강점, 왜냐 이 기업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 이게 강점이고, 약점으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소 기술들, 응용 기술이다 보니까 그 각 조합되어 있는 요소 기술들은 사실 인력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자, 이런 약점이 있고, 자, 외부 환경 중에서 기회. 자, 요 업종의 시장이 현재 통신, 소프트웨어, 비대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자, 위협은 국내 프로그램이 아닌 외산 프로그램, 해외 거죠. 자, 요렇게 위협이에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SO 전략이라든가 ST, WT 전략을 통해서 자, 이 결과값이 나오려면 전반적인 조직의 내 외부 이슈 사항들을 다 정치, 경제, 사회 검토해서 결과값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경영 검토 시에 내부 이슈 사항 분석을 하고, 여기는 이제 환경을 다룬 거예요. 앞전에는 품질이고, 그래서 이건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방식은 동일해요. 자, 이해관계자의 니드, 그 조직 상황에서 저희가 다뤘죠. 자, 이해관계자는 주주, 투자자, 우리 뭐 대표이사가 되겠죠. 자, 공개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윤 창출하고, 협력사, 적정량의 주문이나 충분한 납기 일정을 줘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간담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화상회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문서로서 저희 공문으로 다시 업무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계약서 사항이든. 자,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임직원이라든가 고객들. 자, 뭐 내부 직원들은 우리 설문서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다양한 뭐 주기적인 회의,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은 고객 설문조사라든가 고객 반응 테스트, 또는 이제 뭐 법규 준수, 뭐 지역회사, 이런 것들. 자, 고객에 대한, 여기 지역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환경법들하고 조금 관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천 쪽인가 쿠팡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자, 그 화재 이물질들이 주변에 농가 쪽에 피해를 줬던 사례들, 자, 당연히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농가 쪽에서는 당연히 무언가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법적 분쟁에 따른 피해 보상. 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 이해관계자의 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그 이해관계자의 폭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다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다수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법적 분쟁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법규 준수. 나중에 이제 위험성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를 다룰 때 거기에 이제 환경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언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스크 기반 사고가 있었죠. 자, 그 중에 우리 리스크들. 자, 그럼 리스크라는 거를 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리스크인지 수치화해서 그거를 표현해 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처의 도산, 신규 사업 추진, 영업 손실, 뭐 핵심 인력 이탈,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고객이거나 내부겠죠. 여기서 거래처 도산은 자, 고객사 B2B예요.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하고 결제를 안 하고 도망가면 자, 그것도 고객이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서 자, 리스크의 기회, 리스크인지 기회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아까 스왓 분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 그래서 리스크 요인과 이해관계자 리스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 그리고 원인. 우리 부적합 다룰 때도 심사보고서에서 자, 부적합에 대한 원인을 항상 찾아야겠죠. 똑같아요. 리스크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해결해서 추후에 재발하지 않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심각도, 검출도 합계해서 등급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닐지. 자, 여기에서는 1, 2, 3, 4, 5 중에 2등급까지는 관리가 아니고 3등급부터 바로 관리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핵심 인력의 이직 발생 및 업무 공의 기술력 감소. 자, 연봉 협상 실패나 복지 수준. 자, 그럼 당연히 이거를 해결하는 게 나오겠죠. 연봉을 올려주든가 복지를 늘려주든가. 자, 요것처럼 리스크와 기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효과성.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앞전에 나와 있는 핵심 인력 경쟁사 분량 증가, 리스크 항목과 이해관계자 레벨이 나왔죠. 즉 여기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자,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할 건지, 자, 인센티브라든가 블루오션이라든가 품질 담당자 주기라든가 일정을 결정해서 자, 이게 추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후에 정확하게 재평가를 통해서 자,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보완 사항들을 확인한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라든가 실적, 자, 효과성이니까요. 다 확인을 해야겠죠. 전년도 실적과 올해 목표를 설정해서 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품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검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해서 분기별 품질 실적, 불량률을 체크를 하고 향후의 평균 목적은 20년도에 99% 목적을 달성하겠다. 자, 그래서 주요 목적 사항을 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 우리가 이제 수입과 공정과 출고, 제품 검사가 있는데 중간 과정이에요. 과정에서도 목표를 정량화해서 수치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 품질 실적, 그 다음에 1분기, 4분기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나중에 이제 안전 목표도 들어가겠죠? 자, 환경 발생 억제나 재활용, 자원 열악 이런 식으로 자, 목표 실적을 자, 모든 건 다 정량화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의사소통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자, 요것도 이제 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정리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부 심사.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내부 심사, 외부 심사가 있었겠죠? 그게 외부 심사는 ISO 심사가 될 거고, 내부 심사는 아까 앞전에 다뤘듯이 임명된 내부 심사원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기를 설정해서 내부 심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불만. 여기는 뭐 나중에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고객 불만의 요구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항들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정해 놓고 자, 결과값을,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뤘던 모든 내용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요 내용은 없으셔도 돼요. 단지 이 양식을 만들 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 내부심사 경영검토 양식은 기업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경영검토까지 설명드린 게 지금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선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PDCA 사이클 중에서 마지막 단계. 이 PDCA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순환 구조. 결국은 최적화 모델인데, 다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부적합사항 얘기가 나왔을 때 개선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개선. 자,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하며 고객 요구사항에 충족시키고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뭐 미래 니즈, 기지, 기대를 다루기 위한 제품, 서비스 개선, 시정, 예방, 뭐 영향의 감소. 자, 전반적으로 보면 부적합 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품질 목표, 환경 목표, 안전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영향을, 즉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개선해서 자, 최적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왜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방치시킬 수 없고, 자, 이거를 원인 분석해서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추후에 재발을 하지 않게끔, 자,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고, 그 내용이 어떤 표준이나 기준 문서, 우리 매뉴얼 절차서가 되겠죠.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변경 관리에 의해서 변경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부적합 시정 조치, 그리고 지속적 개선. 아까 내부 심사할 때도 거기에 나와 있었듯이 심사를 하게 되시면, 자, 부적합이 나올 거고요. 이 부적합에 따라서 우리 경중을 따질 때 우리 미흡하냐 또는 심각하냐. 자, 그래서 보통 경부적합, 중부적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중부적합은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중부적합이면 심사 취소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부적합, 경미한, 우리 경상, 중상 이렇게 사고 얘기를 할 때, 자, 경미한 부적합이기 때문에 경부적합 또는 부적합은 아니나, 자, 추후에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관찰사항. 주로 심사를 하시게 되면 많이 쓰시게 되는 게, 자, 관찰사항과 그 다음에 경부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적합은, 자, 방치시키면 안 되겠죠? 자, 시정조치. 우리 시정이라는 게 한자어이긴 한데, 자,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추후에 재발 방지하게끔 하고, 자, 이게 다시 일정 기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재발이 실제 발생되지 않는지 유효성, 효과가 있는지 유효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부적합과 시정 조치예요. 그래서 불만족이 야기된 모든 것들 포함해서 조직은 관리하고 대처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뭐 부적합 재발의 방지에 대해서, 이 재발 방지 대책이죠. 뭐 예방책이라도 하고, 뭐 재발 방지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뭐 기업마다 부르시는 건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고,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요 내용들이 자,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요까지가 지금 현재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요 요구사항은 하면 할수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3강 내에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규격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